이번 수업은 예술 친화기 12 구불구불 우리 동네 길입니다. 준비해야 될 교재는요, 루소 아티스트북, 연필, 지우개, 색연필 또는 사인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수업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 17페이지까지 감상을 하고요. 18, 19페이지는 그 주제를 응용해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제목은 구불구불 우리 동네 길이고요. 이번 수업의 루소의 그림들은 시골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에요, 전부. 우리 아이들도 시골에 가본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보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골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 풍경하고는 되게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예쁜 풍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그림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VTS 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VTS는 Visual Thinking Strategy라고 해서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사고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해요. 이런 그림들 속에서 글자는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그림들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 읽어낼 수 있다는 요소들이 많죠. 이런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마치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림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낸다는 그런 자세로 그림들을 감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제 그림들을 볼까요? 강가를 표현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무엇이 있나 이제 발견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 나룻배가 있어요. 이 나룻배는 여기 묶여 있네요, 끈으로. 지금 이 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잠시 나룻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없이 강가에 묶여 있어요. 그 옆에 한 사람이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데 무엇인가 긴 막대기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마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낚시를 하고 있는 그림이 맞을 텐데, 왜냐하면 루소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통나무 2개가 보여요. 이 나무들을 사람들이 베가지고 통나무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쓰고 있구나. 무엇에 쓰고 이 나무들은 무엇에 쓸까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해석하는 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걸로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할 수도 있고, 이 통나무들로 겨울에 불을 때워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의 모습들도 하나씩 보세요. 높이 올라가 있는 나무가 잎이 잔뜩 뭉쳐서 나와 있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퍼져서 예쁘게 어떤 무늬처럼 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들의 모양은 어떤가요? 빨간 지붕에 조그만 창문들이 잔뜩 나 있어요. 뭐 그런 많은 읽을 거리들이 이제 그림 속에 있죠. 그 밑에 그레넬이라는 지방의 그런 다리를 표현한 건데요. 여기 이 그림도 상당히 재밌어요. 위 그림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고 아이들하고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 그림은 색깔들이 화려한데 밑에는 색깔들이 다 죽어 있죠. 그리고 하얀색이 되게 많아요. 아하, 겨울이구나.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이 쌓여 있는 배경을 요 중심으로 뒤에 커다란 다리가 보이고요. 이 앞쪽에는 이 윗그림보다 통나무들이 훨씬 더 잔뜩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마부들이 있고, 마부가 있고, 말이 있어요. 마차가 있는데 마차에는 통나무가 잔뜩 실려 있네요. 겨울에 이런 통나무가 잔뜩 많이 쓰이나 봐요. 어디서 집을 짓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땔감으로 쓰일 나무들인가요? 어쨌든 이런 일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말에 마차에 싣고 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인지할 수가 있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멋진 조각상들이 보이고요. 그런 또 겨울 풍경의 느낌이 잘 나고 있어요. 15페이지에 그
그림의 제목은 우유를 짜러 가는 소녀예요.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 크네요. 사람 몇 배만한 그런 커다란 나무들이 있고 밑에는 풀밭이 있는데 소들이 자유롭게 그런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젖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의 아낙네들이 이 젖소들한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유를 짜러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에 그 젖소에서 받은 우유를 담을 통을 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이런 소에서부터 받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골에 있는 커다란, 서울에서는 이런 나무를 보기, 서울이나 아니면 도시에서는 이런 나무들을 보기가 힘들죠. 이런 시골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에 대해서 그런 감상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이건 아주 높이 솟은, 사람이 요만하니까 나무들이 사람의 10배도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키가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옆에 강둑을 따라서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이 나무들에 의해서 그림자가 시원하게 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길이 된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아마 집 주변에 그런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가족과 함께 그런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풀과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가 아주 사람들한테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전달해 주죠. 이런 자연에 대한 그런 이해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의 그림은 아까 먼저 본 풍경에서 봤던 이런 빨간 집들이 이번엔 아주 가까이에 보여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잘 정돈된 정원들이 있네요. 이 정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또 이 잘 정돈된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루소의 그림에는 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마을의 풍경들 같은 것들이 아주 소박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참 재밌는 그림인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죠. 다리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다리가 있고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비가 내리는 모습이 아닌데 아마 해가 개이기 전에 비가 잔뜩 내렸었나 봐요. 우산을 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면 이쪽 마을이 보여요. 보니까 언덕 위에 구불구불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마을이에요. 맨 위에는 어떤 건물일까? 맨 위에 건물에는 뭐가 보여요? 보면 여기 시계도 보이죠? 꼭대기에 십자가도 보여요. 교회구나. 이 마을 꼭대기에는 교회가 있구나.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모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창문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네요. 그 교회 밑으로 구불구불 언덕을 따라 나는 길 사이로 여러 예쁜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고 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막 예쁜 꽃밭이 있는 것 같아요. 하얀 꽃들, 노란 꽃들, 밑에는 장미꽃 같은 빨간 꽃들도 있네요. 한 아저씨는 그 꽃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원사인가 봐요. 그리고 언덕 밑에는 강이 있고요. 강에 요런 거 도시죠. 바람을 타고 가는 도시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한 아저씨가, 모자를 쓴 아저씨가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아마 낚시를 하러 가는 모양이네요. 이런 마을 풍경 안에서 재밌는 그런 읽을거리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겠죠. 이 집도 다르고 저 집도 다르고 하는데 이 집은 이래서 재밌어, 저 집은 저래서 재밌어 그러고, 내가 유치원 갈 때는 또는 어린이집을 갈 때는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을 보게 돼. 그래서 맨날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맨날 뭘 하고 있어.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과는 좀 다르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커다란 언덕 마을을 하나 마련했어요. 되게 높은 언덕 마을인데 이 꼭대기에 예쁜 집이 있어요. 이 꼭대기로 이어지는 길들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예쁜 집들과 또 풍경과 이야기거리들을 그리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을 자유롭게 이제 선으로 그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길을 그리려면 선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개의 선을 한꺼번에 그리기는 힘들 테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선만 그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또 이렇게 그리게 하면 되겠죠. 이 선이 뭐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길을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데 중간중간 재밌게 사이길로 이어지는 길들도 만들려고 하세요. 어때요? 여기 길만 만드니까 마치 언덕 위에 집으로 올라가는 지도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몇 번 그렸던 풍경처럼 예쁜 집들을 그리는 거예요. 좀 집이 익숙한 애는 입체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집들을 그렸고요. 예쁜 색깔도 칠해주세요. 빨간 지붕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집 주변에는 풀밭이 잔뜩 있고요. 좀 이따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이어져요. 나무들이 잔뜩 있는 숲으로 이어지니까 조그만 토끼 같은 동물이 있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풍경, 예쁜 집들과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들을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언덕 위로 열심히 뛰어가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반가운 친구를 맞으러 가는 걸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니까 바로 건너편 집에는 커다란 말을 기르고 있네요. 이 말은 울타리 안에서 평소에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아저씨가 산책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말이에요.
이런 언덕 위에 마을이라는 모티브가 또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이란 모티브가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일으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려서 차분히 그려서 요 자유로운 상상의 그림을 완성하도록 합니다.